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새해 첫날부터 며느리에게 부담되는 말을 하신 시부모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꼭 새해 첫날에 일이 했어야 했을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이제는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희망차고 기대 충만한 나날들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저는 다시 2021년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이없고 부담스러운 말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나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한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으나 시어머니는 새해 첫날에 인사를 드리고자 전화를 한 제게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한 해였다. 네 시아버지 병환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요즘엔 통 잡수지를 못하는 것 같구나. 그리 좋아하던 떡갈비를 해드려도 한 점 드시고는 숟가락 내려놓기가 바빠. 나도 일하면서 네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것도 너무 지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 이번 연도를 못 넘기지 싶다. 너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살림을 합쳐야겠어. 넌 앞으로도 최대한 재택근무 하는 거지?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도 좋은 회사를 다녀서 직원들 생각해서 오랫동안 재택근무로 돌려주고 역시 사람은 좋은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구나. 살림을 합쳐야겠다는 시어머니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어려움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니. 속이 메스꺼리고 더부룩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먹은 아침이 급체라도 되는 것 같았죠. 분명 언젠간 모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운명이고 장남과 결혼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작 결혼한 지 10년도 못 채웠고 작년에서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인데 벌써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뇨.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죄송한데 어머니 상황 그리고 아버님 점차 쇠약해지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을 급작스럽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막 좀 뭔가가 되려고 하는데 정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지만 지금 합가는 좀 어렵지 싶어요. 정말 어머니도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 텐데 긍정의 대답 바로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조금만 저희 사정을 좀 봐주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꺼지는 한숨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긴 합니다. 만일 시어머니만 계시다면 저는 앞뒤 재지 않고 얼른 짐 싸서 저희 집으로 오시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좀 어려운 숙제 같은 존재이긴 했습니다. 만일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보였습니다. 분명 남편과 매일같이 다툼을 할 것이고 서로 마음 상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결국엔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두려운 말이죠. 시아버지는 평생을 시어머니 등에 업혀서 사신 분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두 부부의 일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왜 시어머니는 저런 분과 결혼을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부가 아니라 재혼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친부도 아닌데 재혼을 하신 분인데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남이나 다름없는 분을 내가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괘씸한 생각 말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스러웠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서도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비췄으니 시어머니 마음이 오죽 좋지 않으실까. 그분도 쉽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절대 아닐 텐데 오랫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뒤 말씀하신 거일 텐데 마음이 너무 좋진 않더군요. 남편 또한 그랬습니다. 거절한 제게 살짝 서운한 마음을 비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강요는 못하더군요. 잡잡한 마음이 드는 새해 첫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가 아니라 남편에게 말이죠. 한동안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남편이 얼굴이 죽상이 되더군요. 중간중간 그런 게 아니다. 오해를 마셔라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거의 남편이 듣는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시아버지는 저와 통화하기를 바라셨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제가 거절한 뜻을 시아버지에게 전한 탓이었겠죠. 너무 받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건네는 전화기를 정말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뻔했기에 피하고 싶었는데 마음 상할 것 뻔했기에 절대로 시아버지와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사달이 나긴 하네요. 네가 싫다고 했다고? 어디서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부모가 같이 살자고 하면 사는 것이지. 무슨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난리야. 세상 참 좋아졌구나. 며느리들이 시댁 눈치를 그렇게 안 보고 산다고 하더니만 나는 우리 집까지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네 의견 따윈 상관없어. 내가 니네 집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네 의견 듣자고 네 시애미가 너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통보를 한 건데. 네 시애미가 워낙에 말솜씨가 없어서 네가 그렇게 들었나 본데 내가 기가 막히다 못해 목구멍이 막혀서 콱 하고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야. 어디서 버르장말이 없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어디서 감히 며느리란 년이 시부모 모셔야 한다는 뜻을 거스를 수가 있어? 혹시 너 내가 재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네 남편 친애비도 아닌 주제에 병들었다고 며느리 봉양받고 싶어하는 게 얼척이 없다 뭐 이거야?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도 아직 성질은 그대로다. 확 그냥 니네 집 가서 확 뒤집어 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게끔 해라. 안 그러면 정말 너 험한 꼴 본다. 며느리에게 이년저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험한 구석이 있는 것도 맞지만 병이 들고 나서 아픈 몸은 점점 더 야위어져 가는데 그만큼 성격이 더 괄괄해지고 거칠어지시긴 하더군요. 왜 저런 분이 우리 시아버지여만 하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저는 저희 시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등에 엎여 사신 양반이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모시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남편이 친부도 아니면서 어쩜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시댁에 가도 시아버지와 일체 말을 섞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병이 들었을 때는 인지상정이라고 불쌍한 양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드시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일하는 중에도 만들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평생 시어머니 부려먹고 시어머니한테 의지해서 산 게 습관이 되신 건지 제게도 역시 시어머니와 같은 잣대를 들이밀더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만 마음 쓰여서 배려해 드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하다못해 나중에 불평까지 했었거든요. 시아버지 연세가 있으니까 병세가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인데 하루는 물김치를 잔뜩 가지고 간 제게 시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는 줄 아십니까? 어이없게도 제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다 주지 않아서 당신의 몸이 더 쇠약해지는 거라고 그리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된다고까지 했었고요. 물김치를 정리하려고 식탁에 잠시 올려두고 냉장고를 여는 제게 시아버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물김치통을 식탁 밑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분명 당신이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가 속에 부대낀다고 물김치나 백김치를 좀 먹었으면 한다고 해서 챙겨간 것인데 말입니다.
새콤달콤한 물김치 냄새가 코를 확 찔렀고 주방 바닥은 금세 물김치로 흥건해졌습니다.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쳐다보니 제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김치 따위 먹어서 암이 사라지겠냐? 다른 자식들은 산에 올라가서 효험 있는 약재도 캐온다고 하더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 타고 바위 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넌 뭐냐? 내가 우스우니까 얼른 죽었으면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물김치 다 처먹고 배에 물이나 채우라는 거야?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뭔 줄 아냐? 바로 너란 년 때문이야. 네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질 않으니까 내 병이 더 악화되는 거라고. 너 혹시 음식에 뭐 이상한 거 타는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해서 요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음식 좀 챙겨준다고 고마워할 줄 알아? 진즉에 내가 병들기 전에 해줬으면 나 병도 안 걸렸어. 내가 병이 든 이유는 바로 니년 때문이야. 니년이 며느리년이 시아버지 밥을 건성건성 챙겨줘서 그렇고 나한테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거야. 나쁜 것들. 내가 빨리 죽길 바라지? 그런데 나는 절대로 빨리 죽지 않을 거야. 벽에 똥칠할 때까지 끝까지 붙을 거야. 그래서 니들 고생하는 거 내 이 두 눈으로 지켜볼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정성 쏟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눈 부릅뜨고 니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이걸 그냥 확! 그러면서 제게 손을 올리려고까지 했던 분이었죠. 시어머니 출근한 상태라 부재 중이셨고 시아버지와 저 단둘뿐이었는데 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알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치욕스럽기도 했고 그 누구에게 말을 하면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냥 내가 안 보면 되지. 더러운 똥 한번 밟았다 치고 이제는 마음을 접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기억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반찬 챙겨다 드리는 것도 중단했고 병세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단을 했죠.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아버지를 나누어 간호했다면 그 일 이후로는 전적으로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맡겼다기보단 내던졌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사람의 정성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겐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했고 솔직히 남편이 친부도 아니고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왜 마음을 써야 하느냐라는 자각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다만 혼자 일하면서 시아버지 병간호할 시어머니 안쓰럽긴 했지만 그것도 시어머니 운명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탓은 아니니까요. 시어머니 본인이 결정하시고 선택한 분이니 고생이 되더라도 시어머니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힘이 든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시어머니. 당신 인생 고되니 저보고 좀 나누자고 하는 시어머니. 그 마음은 10분 이해 갔지만 시아버지란 분을 제가 보살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어찌 시아버지에게 전했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모셔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참 염치라는 것이 있는 분인 건지 너무 불쾌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시아버지는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니깎 의견 필요 없다 하더니 너는 며느리니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 소리를 질러대더니 갑자기 저보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잘 모시겠다.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겠다. 얼른 제 입으로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대더군요. 얼른 대답해. 각서까지 쓰라고는 안 하겠다. 우리가 니네 집에 들어가면 무시 안 하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네 입으로 말을 하라고. 한번 지키겠다 하면 지키는 애잖아. 너란 애가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네 그 잘난 입으로 얼른 대답해라. 얼른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너도 우리를 모시기를 기다렸다고 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됐고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데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마치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한테 그리고 몸 성취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염치 없는 시아버지에게 할 말은 좀 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답할 마음도 없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을 모실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대답할 이유도 없고 모실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저도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픈 분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고 억지 부려도 참아주고 하니까 뭐라도 되시는 줄 아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만 소리 지르세요. 무슨 몸 성치 않는다는 분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대세요?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 저는 연로하신 시부모님 모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셔야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는 아버님은 계시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님 모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만 모실 생각 있다고요. 저를 죽인다고 해도 혹은 제가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전 아버님 모실 생각 전혀 없어요. 며느리한테 이년저년하는 시아버지, 그런 분을 어느 며느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할까요? 그동안 그렇게 거친 말들을 서슴지 않았으면서 이제 저한테 정성을 다하라고요? 정말 저희 집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음식에 요상한 짓 한다고 저를 의심하셨던 분이 제 집에서 저와 한 공간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 이러시는 거냐고요? 아이고 며느리년 무서워서 오금이 다 저리네. 내 말이 맞았던 거냐? 너 정말 내 음식에 뭔 짓을 한 거였어? 이런 요망한 것.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네가 나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가만히 둘 것 같냐고. 죽어도 안 된다고? 이혼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너 어디 한번 이혼 당해봐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거니까 어디 쓸쓸하게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쫓겨나 보라고.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저야말로 오금이 저리거든요. 그래요. 만약 아버님 아드님께서 아버님을 선택하고 저와 이혼을 하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버님, 자신 있으세요? 정말 그이가 아버님의 편에 서게 될까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으세요? 평생 어머님 등에 업혀서 사시고 이젠 아들 등에 업혀 사시겠다? 게다가 죄송하지만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버님, 이런 말까지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전년 며느리한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좀 조용히 지금 아버님을 보살펴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하고 미안하다 생각해야 하는 거라고요. 모실 생각 없습니다. 아버님 인생이니 아버님이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 이런 말씀 며느리로서 드리는 게 참 마음 아프지만 시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물김치 사건부터 아버님이 시작하셨고 저는 그 사건 이후 아버님에게 마음을 접은 거라고요. 하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죠? 그걸 아셨다면 이리 행동 못하시죠. 막 나가는 며느리 되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월요일, 아직까지 시댁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으니 어찌 이게 더 불안하긴 하네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긴 하는데 그래도 은근히 제가 좀 너무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막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시아버지가 적당히만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셨다면 저도 적당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가 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양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당연했고 시어머니 포함 모든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말도 서슴지 않았었고 며느리에게 이년저년하는 그런 시아버지, 냅다 윽박부터 질러대고 보는 그런 시아버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시는 건 둘째치고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날부터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악담을 한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번 한 해는 끔찍한 한 해가 될 것만 같습니다. 제가 너무한 거라고 욕을 하셔도 저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저는 절대로 시아버지를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인 아들의 주제를 모르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를
남편을 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과연 이 여성분은 첩첩산중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솔로인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혼까지 딱 1년 걸렸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고자 했고, 이혼녀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당연히 싫었기 때문에 가급적 남편과 시댁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주제도 모르고 꼴값을 떤다고 남편이 딱 그 짝이기에 냅다 손절해 버렸네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을 그다지 사랑하진 않았지만 저를 암흑으로부터 구해주다시피 한 남편이기에 고마움을 느끼며 사는 동안 잘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 복 자기가 뻥하니 차버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네요. 저는 원래 오랜 기간 연애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저를 너무 오래 만났기 때문에 결혼해도 친구같이 지낼 것 같기 때문에 결혼은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느닷없이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그 남자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지만 미련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눈물 질질 짜며 그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기도 했었고 그 남자 앞에서 졸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런데도 그 남자는 마음을 되돌리지 않았죠. 당시 저는 정말이지 그 남자 없이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겨 쳐놓고 밤낮으로 그 남자를 쫓아다니며 마음을 돌릴 때까지 설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고 보니 저랑 친분이 있는 여자 후배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 그랬을까요? 충격에 숨이 탁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와의 연애 중에 다른 여자와 그것도 제가 아는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다 못해 복수하고 싶은 쌍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한순간 허무해지며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오랜 기간 그 남자와 연애를 한 후유증 때문이지 쉽게 마음이 다잡아지진 않았어요. 회사에서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고 업무는 밀리다 못해 펑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업무 태만이 반복되자 부서장은 결국 그렇게 일할 거면 아예 나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보다 몇 기수 위의 선배로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제가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받아 한창 적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랑은 입사 초기에 선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소개팅을 한 번 한 사이였었죠. 그때는 마음에도 없는 남자였기에 정중히 거절했고 그 이후로 회사에서 오다 가다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나 주고받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순환 근무제 때문에 제가 일하는 부서로 이동되어 온 것이었죠. 부서 이동하자마자 제게 아른 체를 많이 했고 이것저것 가르쳐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꼭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곤 했었죠. 도서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제게 선물 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고 저의 멘탈이 무너지면서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걱정해주며 무슨 일이냐 해결해주겠다면서 나섰고 끈덕지게 저를 챙겨주었죠. 그러기를 몇 개월 지나니까 남편이 고마웠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 결혼까지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부모님과 제 지인들은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남편 같은 사람이냐고까지 했었죠. 저의 전 남자친구와 이별에 대해 아는 한 친구는 제가 배신당하더니 횟가닥했다면서 결혼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덩치가 컸어요. 뚱뚱이라기보다는 퉁실하다는 표현이 어울렸죠. 키는 컸으나 절대 멋있진 않았습니다. 머리도 듬성듬성했고 딱 네모난 얼굴 형태 말고는 특이점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죠. 전 남편의 순수한 저를 위하는 마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분명 주변에서 미녀와 야수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죠. 제가 남편에 비해서 뭐 되게 빠지고 부족한 듯이 대우하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제가 왜 그따위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결혼식 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요.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시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시어머니에게 생트집을 잡혀서 황당한 말을 들어야만 했죠. 아들한테 다 들어알고 있어. 뭐냐, 그 전 남자친구에게 차여서 죽으려 했다고 들었다. 그걸 구해준 것이 내 아들이고 그래서 은인이라지? 나나 네 시아버지나 우리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어쨌거나 지금 네가 우리 며느리인 바에야 과거는 물어서 못해. 그런 거 따지는 시부모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린 다르다.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집안 장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난 우리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네가 좀 도와줘야 해. 기 좀 잘 세워주란 말이야. 바깥일 잘 할 수 있도록 내도 좀 잘 해줘.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 저를 주방으로 살짝 부르시더니만 별 회개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미주알 고주알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는 적극 부인했죠. 죽으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해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셨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왜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엄마랑은 비밀 없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준 건 맞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람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나보고 야수라든가 바보 온달이라거나 그런 말 듣기 싫다고. 사실 내가 당신을 절망해서 구해준 건 맞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주도권 싸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면서 말도 섞기가 싫어졌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에게 망신당한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는 서먹해졌고 신혼의 즐거움이나 달콤함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몇 번 했다는 이유로 제가 화를 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저를 비난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빨리 아이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 저는 제 생각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 회사에서 별칭이 뭔 줄 알아? 부장 같은 대리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36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겉보기는 거의 50 같아 보일 수가 있는 거냐고. 아이 갖고 싶다고? 그럼 살 좀 빼고 운동도 하고 술도 끊어. 그리고 지금 나 사회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임신과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 되는 건 싫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아기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그리고 그 전에 그 뚱뚱한 몸이랑 외모랑 어떻게 해봐. 살도 빼고 헬스도 해서 사람답게 변하라고. 그 전에 아기는 절대 안 돼. 제 딴에는 남편이 좀 자극을 받아서 살도 빼고 운동도 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흥분을 해서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제 말이 이혼 사유가 된다느니 자기 집안의 대를 끊을 의도라느니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업무 중이라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통에 핸드폰을 꺼두어야 했죠. 그랬더니 제 사무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쪽으로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직장인들이 그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다 들었네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니? 우리 집 대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이야? 오늘 당장 집에 들어와라. 근본도 없는 거 받아주었더니 이렇게 등에 칼을 꼽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네 집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전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내려놓았고 주변에서 힐끔거리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그저 그런 시어머니들이랑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대사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정말이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과 시댁에 오만 정남이가 뚝 떨어졌었죠. 그 일에 대해 남편과 티격태격 끝없이 다투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나온 말을 왜 쓸데없이 옮겨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냐고 제가 공격을 했고 남편은 역시나 시어머니와는 비밀이 없는 사이다. 그리고 그게 왜 쓸데없는 말이냐. 집안의 중대사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갖은 핑계를 대며 반박했었죠.
결국 그러면서도 시댁에 부름에 안 갈 순 없었기에 시댁에 가서 욕 엄청 먹고 나왔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타협할 테니까 부부 사이에 나눈 말에 대해 시어머니께 말을 전달하지 말라고 하였고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처럼 부드럽고 예의 있게 대해주면 저도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었죠. 그럼에도 남편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은 죽어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 낳고 싶다고 징징징 거리더라고요. 한심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살 빼고 운동하기 전에는 절대 임신 가능성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헬스장 등록이라도 하고 운동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저에게 원망을 품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는데 정말이지 말하는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임신 못하는 몸이지. 왜 있잖아. 처녀 때 임신 중절 많이 하면 임신 못할 수도 있다면서. 당신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만 빨리 얘기해. 그래야 나도 대책을 강구하지. 화가 나면서도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덩치에 걸맞지 않게 순수하다고 믿었었고 다른 건 몰라도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오판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2달째 만에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편은 제가 차마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당황을 해서는 허둥지둥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연신 사과하고 결국 무릎도 꿇었습니다. 정말 그 가벼운 입 좀 조심하라고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더군요. 그 전처럼 화를 낸 건 아니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네가 도대체 내 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쥐고 사는지 모르겠어. 학벌도 내 아들이 더 좋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성격이 나쁘길 하니? 아니면 시댁이 가난하길 하니? 아무것도 너에게 꿀릴 것이 없는 애인데 왜 네 앞에서 그렇게 절절매고 살아야 한다니? 네가 이번에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부부싸움이야 칼로 물백인데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그리고 만약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네가 줘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 전 남자에게 비참하게 버려지고선 다 죽어가는 애 데려다가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이건 뭐 적반하장의 유분수로구나.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라. 안 말린다. 대신 위자료는 두둑히 준비해라.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다 못해서 아직 못 들어드리겠네요. 어머니 아들이 아마도 허풍이 심하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남자 때문에 중내산을 했다는 건지. 그리고 요즘 결혼 전에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나요? 조선시대 살다가 오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능력 없어서 여태껏 솔로였던 거예요. 그걸 또 순정남이라고 포장해서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시라고요. 한마디로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학벌은 남편이나 저나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월급도 남편이 저보다 더 일찍 입사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것 뿐이고요. 집안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남편이 저희 집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어머니네 집안보단 낫지 싶어요. 그러니까 착각 좀 그만하세요. 이혼이고 위자료고 말씀하셨으니까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전 더 이상 어머니 전화 안 받을 테니까 혹여나 회사에 전화할 생각 마세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네 엄마가 미쳤다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일 없을 거라면서 몇 날 며칠을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별 정도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방도 따로 썼고 생활비도 합치지 않았었고 먹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주말에 자유시간까지 당분간은 각자 사용하자고 했죠. 명절 때랑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함께 외출을 했고 나머진 각자 해결했어요. 신혼집은 그냥 자취집 같은 개념이었죠. 처음에 남편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넘어오는가 하면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밥을 해놓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 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내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더군요. 남편의 행동 양상을 보니 저녁 되면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는 듯 했습니다. 대신 외박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집에 들어오면 밤늦도록 게임을 하는 건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생활한 지 반년쯤 흘렀는데 문득 그만 싸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 30대 중후반인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시댁과 남편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어영부영 살다 보면 점차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정식으로 합치자고 말했고 서로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하자고 했죠. 식사 당번이라든가 집안 청소, 그리고 월급을 합치는 일까지 하나하나 문서화해서 좀 더 준비된 결혼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거기까진 딱 좋았는데 더 이상 용서고 화해고 필요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합치고 나서 처음에는 집에 일찍 귀가하고 결혼 계획서대로 움직이던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급기야는 새벽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고 야근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제가 추궁을 하자 남편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좀 쉬다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일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마음도 몸도 많이 약해지셨어.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좀 기운이 나신다기에. 당분간 저녁은 본가 가서 먹고 담소도 좀 나누고 쉬고 오려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일전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서 죄송했고 차마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기가 어렵더라고요. 조만간 심기일전하고 찾아가 뵙고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잘 지내보자고 다짐했던 터라 한 번은 시어머니와 부딪혀야 했거든요. 다음날 저는 퇴근을 하고 남편을 앞세워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 그간의 무례를 사과하고 잘 지내려 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최소한 그래 잘 생각했다며 반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영 떨떠름하더라고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저녁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안 보였습니다. 시댁은 좀 오래된 2층 양옥집인데 남편의 방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너도 잘 생각해 이놈아. 얘랑 같이 평생 살 수 있어? 기 센 걸로 치면 너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애도 안 낳겠다잖아. 너 지금 만난다는 아가씨랑 비교해서 어때? 차라리 얘랑 헤어지고 걔랑 결혼하는 건 어때? 요즘 재우는 흠도 아니야.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그래.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또 작살나니까 절대 입 조심해요. 아들 인생 작살내고 싶지 않으면 엄마 입 조심해야 해. 왜? 네가 만난다는 여자 있다며. 네가 그랬잖아. 예쁘고 참하다면서. 한번 날 좀 소개해줘봐. 내가 딱 보면 안다니까 그러네. 도대체 누구냐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남편의 외도 뭐 대충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결혼생활 유지안에 만회한 상황에서 어쩌면 뻔뻔하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건지. 역시 남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구나 싶었죠. 그리고 더 의아한 건 대관절 어떤 여자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못생겼고 뚱뚱한 데다가 볼품없는 남자를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순간적으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도 현장을 덮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정이야 별로 없었고 미움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니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좀 빨리 꼬리가 잡히길 기대했죠. 그런데 남편의 외도 낌새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갔고 진짜 저녁 먹고 쉬다가 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했네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낌새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예쁘고 참한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외도 증거 잡기에 대해 검색해 보니까 카드 내역서를 보면 대충 동성과 뭐라고 다녔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주 쓰는 카드사에 접속해서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주 까먹는다면서 항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었거든요.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데 지난 6개월간 거의 매달 평균 400만 원 정도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상호를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떤 결제 갔냐고 물어보니 대뜸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 성인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잖아. 여자가 개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시시하게 놀면 남자가 그 방송 보고 있다가 별풍선인지 별사탕인지 그거 누른다면서. 그럼 그게 다 돈으로 환산돼서 나가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거 우습다더라고. 여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남자들을 홀린대. 확실진 않지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망둥어가 뛰는 꼴뚜기도 뛴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아마도 시댁에 가서 성인 방송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시댁으로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9시쯤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어쩐 일이냐며 퉁명스럽게 대하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곧장 2층의 남편의 방으로 갔고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부서져라 문을 두드렸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인 줄 알고 엄마 좀!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참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팬티만 입은 채로 살은 덜렁거리고 흉측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꺼져있는 모니터 화면을 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야시시한 여자가 옷도 거의 안 입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성인 방송인가 보더군요.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컴퓨터를 끄려고 시도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밀쳐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실컷 보세요. 이 여자가 어머니가 말한 예쁘고 참한 2번째 며느리 되시겠네요. 이런 여자 며느리를 얻으시려면 돈 좀 많이 드시겠어요. 이 인간 한 달에 이 여자한테 400만 원씩 썼더라고요. 야, 이 등신 같은 인간아. 400만 원 쓰고 말이나 한번 해봤니? 아니면 손이나 한번 잡아봤어? 하다 별짓거리를 다 한다 정말. 시어머니 이게 뭔가 싶어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또 무릎을 꿇었지만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주 모자가 정말 기가 막힌다. 남편이란 인간은 잘해보자는 와이프 놔두고 말 한마디 못 걸어보는 여자한테 헛돈 쓰기 바쁘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아들 주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무슨 영화배우 현빈이라도 되는 양 나가면 여자들이 줄줄 설 줄 알아요. 난 정말 국어와 산수를 못하는 이런 집안 사람들 처음이다 처음. 국어를 못하니 주제를 모르고 산수를 못하니 분수를 모르네. 내가 졌어. 내가 떠나줄 테니까 절대 잡지 마. 어머니 위자료 두둑이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이거 소송 가면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시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꼭 해주고 싶었어요.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엄마와 아들이라고요. 위자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갔던 돈만큼만 받았어요. 많은 잘못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지만 저도 아예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딱 1년 만에 이혼하긴 했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직을 했고 다행히 전 직장보다 대우가 더 낫더군요. 퇴사하면서 이혼했다고 속 시원히 말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다가 남편이었던 인간이 성인방송 보다가 들켜서 이혼당했다고는 말 안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